안녕하세요, 이원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먼나라 이웃나라 6권을 내고 그 다음 편을 낼까 고민을 하다가 먼 나라인데 이웃나라가 없잖아.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일본이에요. 근데 제일 조심스러운 게 일본 아닙니까? 뭐 잘해도 난리 못해도 난리 해서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민감한 게 우리 한국인의 정서인데 식민지배를 당한 그런 치욕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야, 일본폰을 써야 되겠다 그렇다면 일본을 모르는데 어떻게 일본을 써? 그러면 일본을 가봐야지.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에 저희 합해가지고 한 50번 갔다 왔어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특징이 뭐냐면 다른 나라하고 다른 게 저기 북쪽 홋카이도부터 저 아래까지 그 오키나와까지 수천 킬로미터에 굉장히 큰 일본 열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문화가 다양한데 굉장히 단일 문화예요. 경치라든가 어떤 온천이라든가 어떤 아주 그 풍경 좋은 데도 많고 특징 있고 지방 특색이 많고 일본의 그 사케라고 그러죠. 그것마저 수백 종류 같은 그런 다양한 문화인데도 이 도시 풍경이 저 홋카이도에 가나 오키나와에 가나 똑같아요. 풍경이 거의 비슷해요. 여행객으로 그냥 도시만 스쳐가잖아요. 일본의 속살을 못 봅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일 중요한 게 일본의 변화를 보려면은 몇 년에 걸쳐서 일본에 40-50번 가는데 가가지고 한 곳에만 가는 거예요. 제가 가는데 딱 한 군데요. 신주쿠. 일본 동경의 신주쿠인데 거기에 같은 호텔, 거기 같은 이제 예약이 되면 그 호텔, 안 되면 그 근처 호텔. 한 7-8년을 쭉 보니까 일본의 변화가 보여요. 이번에는 동경 가고 다음에는 교토 가고 나고야 가고 이런 식으로 가면 일본이 변하는 걸 모르잖아요. 수평으로 보니까. 근데 딱 점으로 찍어가지고 계속해서 보니까 일본이 변하는 게 보여요. 이렇게 변화를 쭉 지켜보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일본에 대해서 쓰려고 그러면 일본의 역사도 있지만 일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제 마츠다 가즈오라는 일본대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저하고 절친인데 이 사람이 어떤 인연이냐면 독일 뮌스터에서 같이 공부를 했어. 그래가지고선 내가 일본에 가가지고 그 사람 꼭 만나. 꼭 만나가지고 계속해서 갈 때마다 만나가지고 삭대 마시면서 토론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한국말을 몰라. 나도 일본말 못해. 잘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독일어를 하는 거야. 일본 사람이 일본말로 자기 나라 역사를 얘기하는 거하고 일본 사람이 독일말로 자기 역사를 얘기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내가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역사를 얘기할 때하고 내가 독일말로 우리나라 역사 얘기할 때 내가 우리나라를 객관화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선입견적으로 얘기하면 일본 사람 입장에서 그건 아니다. 그것이 일본 사람적 안목이면 우리 안목을 때 그건 아니지 않느냐 지적을 하고. 그래서 이런 치열한 토론과 일본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런 거 이렇게 비교하면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이 토론을 통해서 그 많은 일본에 대해서 쓴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쓴 책이 이제 일본이죠. 중립적인 시야를 안목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어렵고 조심스러웠던 거죠. 지금까지 세계를 쭉 보아오면서 세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역사의식, 그리고 또 사고의식 구조 같은 것을 비교해 봤을 때 한국, 일본, 중국처럼 이렇게 완전히 서로 다른 국민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큰 차이로 한자로 한 글자로 쓰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중국은 제가 일자로 표현했어요. 한일. 그게 뭐냐면 중국은 중화사상 있잖아요. 화이질서라고 그러는데 중화사상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으뜸이란 거 아니에요? 으뜸. 그 다음에 중국은 역사상에서 두 개의 중국을 인정할 때 큰 전란이 일어났다 해가지고 중국이 하늘 두 쪽 나라도 허용하지 못하는 게 두 개의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 역사상에서 이 중국 정부가 약해지고 그러면 반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절대로 두 개의 중국을 인정 못해요. 그래서 홍콩 접수하고 마카오 접수하고 그다음에 대만을 언젠가 침략할지 모르는데 그것도 두 개의 중국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그 원칙 아니에요.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그것이 중국을 일자로 쓰는 것이고 일본은 뭐 두말할 것 없이 화라는 말이 있죠. 화. 그 화자가
그 벼화자에다가 사람 입 구자를 써가지고 식구들이 모여서 쌀밥을 먹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좋게 지낸다.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분열되거나 그러면 반드시 그 국민들이 다 망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이 국민이 평화를 지켜야 돼. 조화를 지켜야 돼. 그 때문에 일본에서는요,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조화를 지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남하고 접촉을 안 하던가 접촉을 하더라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제일 심한 잘못이 뭐냐면 피해를 끼치는 거죠. 그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그런 하나의 아이솔레이트, 분리의식, 남한테 피해를 안 끼치고 그건 다시 얘기해서 내 영역을 그어놓고 내가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조금 과격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피해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가요, 개혁이 안 됩니다. 급격하게 변하는 게 개혁 안 해요. 개혁이 아니면은 개선이 되겠죠. 개선이 아니라 개혁이라는 것은 성큼성큼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큼성큼 바뀐다 그러면은 1, 3, 5, 7로 변하는 게 개혁이죠. 1에서 10으로 변하는 건 혁명이고 1, 3, 5, 7로 변하는 게 개혁인데 일본은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1에서 3으로 뛰면은 중간에 2가 죽잖아요. 2한테 폐해가 되는 거야. 아주 쉬운 예로 이렇게 주판이 있잖아요. 근데 계산기가 등장해. 우리 같으면은 주판을 없애버리고 개혁해버려가지고 계산기도 다 바꿔버리잖아. 그러면 주판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주판 공장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폐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주판을 못 없애고 주판에다가 계산기를 단계만 하고. 일본은 1.1, 1.2, 1.3으로 개선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디지털 시대는 처질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냐? 저는 충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충이라는 거 뭐냐면 가운데 중자에다가 그 밑에 마음 심자네요. 이게 중이라는 얘기는 깃발이란 뜻이죠. 이게 한 가운데 깃발, 마을 한 가운데 깃발을 꽂잖아요. 근데 하나의 중심되는 이 중이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내가 바치는 하나의 기존 중요한 하나의 목적, 이런 것을 중이라고 본다면 거기에 마음을 주면은 안 바꾼다는 얘기죠. 충이라는 것은 한 군주에 대해서 전혀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또 다시 말하면 내 원리 원칙을 안 바꾼다는 거죠. 내 가치를 안 바꾼다는 거. 아무리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남에게서 그렇게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게 참 원리 원칙에서 어긋나거나 또는 공정하지 않은 것, 그리고 공정하지 않고 그다음에 평등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이 충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이 평등과 공정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그것을 절대 안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편과 중국 편과 일본 편을 쓸 때는 이러한 차이점들을 염두에 두고 조심스럽게 접근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세 나라가 다 강해져야죠. 아니, 이 세 나라가 있으면 말이죠. 반드시 낀 나라가 하나 있죠. 낀 나라가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옛날처럼 그 70년대처럼 중국이나 일본이 있는데 제일 약하면 맡긴다고. 지금 스칸디나비아에서도 말이죠. 스칸디나비아에서도 낀 나라가 지금 네 나라가 있거든. 어디냐?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그다음 핀란드. 이게 낀 나라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안 먹히는 게 강대국이기 때문에, 강소국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탄탄하고 복지 잘 돼 있고 그 국민들 의식이 높고.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아무리 우크라이나 같이 밀고 들어가도 거긴 함부로 못 밀고 들어가요. 지금 세계적으로 강하면은 괜찮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평화를 유지된다는 것이 지금 이 2차 대전 후에 지금까지 거의 80년 가까이 큰 전쟁이 없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핵무기예요. 이게 무기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전쟁 나면 다 죽거든. 강하지 않으면 평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이 평화롭게 살려면 세 나라가 다 강대국이 돼야 돼. 근데 중국, 일본 일단 강대국이고 그다음에 일본은 강대국이고 한국도 지금 강소국이죠. 강소국 내지는 강대국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단지 변수가 북한이 있는데 북한도 함부로 핵무기 못 씁니다. 그렇다면은 이 한국이 점점 더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 의식이 발달한다면 이 세 나라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일본, 중국, 한국 편을 쓸 때 조심을 했던 그 요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나라는 절대 EU 같은 거 안 돼.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아시아 공동, 그러니까 이게 3국 공동시장 안 돼. 너무 달라. 세 나라가 너무너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 세 나라는 유럽 공동체와 같은 공동시장 거의 안 됩니다.